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6개월 전쯤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파혼한 거라고 해야겠네요. 사실 많지 않은 나이에 파혼이라는 걸 하게 되니 어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친구들이나 일 관련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어요. 다들 제가 남친과 사귀다가 헤어졌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저는 구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틈틈이 웹소설을 써서 올리다가 독자 수가 늘고 정식으로 연재 제의를 받아 공무원을 그만두고 작가가 됐어요. 하지만 연재를 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수입이 썩 좋은 건 아니라서 근처 아파트 단지의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썼어요. 그래도 갈수록 구독자도 늘고 다른 작품도 연재하게 됐고 차츰 수입이 안정되고 웹소설로만 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공부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는 한 1년은 버텨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년이나 시간이 단축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공부방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니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아휴, 우리 김 선생이 애들 마음도 잘 알고 성실하게 잘 가르쳐줘서 좋았는데 뭐 취직이라도 한 거야? 공무원 그만뒀다더니 다시 공직으로 간 건 아닐 테고. 네,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좋은 일로 관둔다는데 섭섭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정말 아쉬울 때 한 번씩 부르면 안 될까? 너무 바빠서 힘들 때는 좀 도와줘. 네, 그럴게요.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선생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생활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건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알려지면 오히려 글 쓰는 데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선배 작가님들 조언이 있어서 되도록 알리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아는 건 같이 근무했던 곳의 동기 한 명과 엄마,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명뿐이었어요. 물론 저는 제가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드디어 글만 쓰면서도 생활이 된다는 점이 참 뿌듯했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느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 동기를 만났어요. 바로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동기였어요. 제가 동기한테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서로 얘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웹소설을 쓴다고 했고 그 동기는 놀라면서 제 웹소설을 찾아보고 독자가 되어주었죠. 그럴 때에는 왠지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인사해. 여기는 최동식. 나랑 같은 대학 나왔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녀. 동식아,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다던 그 웹소설 작가다. 본명은 김유미.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작가님. 저 작가님 작품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읽고 또 읽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 중이에요. 동식이 애가 유미씨가 쓴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 작가 안다고 하니까 어찌나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지. 결국 여기까지 따라 나온 거 있지? 말도 없이 사람 달고 나와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뭐 쑥스럽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요. 제 작품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제 작품을 읽는 독자를 처음 만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저희가 먹은 걸 모두 자기가 계산했고 저한테 필명으로 사인까지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만 더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절대 진상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작가님 심을 보고 제가 심쿵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싹싹하고 말도 잘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자는 신이 나서 저와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돌아갔고 저희는 며칠 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카페에 도착해 있던 남자가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취향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돼요? 별로라니, 허접하다니, 그러는 대군 글 써봤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쪽이 뭔데 제 감상평 갖고 난리예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자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두 여자가 웹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제 웹소설이 별로고 전개가 허접하다는 둥 마구 비평을 하는 걸 듣고 열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른 카페에서 끌고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제 소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동식 씨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아니, 남이 열심히 쓴 걸 그렇게 입으로만 나불나불 쉽게 말하잖아요. 그 소설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도 있고 그걸 쓰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작가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흥분해서 씩씩대는 그 남자에게 저는 그날 맛있는 밥을 사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답례로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차들까지 남자에게 파일 통째로 보내주기까지 했죠. 제 소설을 위해 진심으로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도 좋고 든든하기도 했거든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남자는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은 제 소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고 1호 독자였어요. 유미야, 이번 편 진짜 너무 재밌더라. 이걸로 사람들 확 뒤집어지겠던데? 완전 잘 나왔어.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나 그 화 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 내 말 믿으라니까. 내가 웹소설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이런 건 내 눈이 정확해. 정말 남친의 말대로 그 화의 반응은 꽤나 좋았고 독자들도 많아져서 끝날 때까지 탄력을 받아 연재 시작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 무렵 저는 차기 작가와 함께 또 다른 글을 구성 중이었어요. 남친과 만난 지는 6개월이 됐고요. 딱 6개월이 되는 날 남친은 이것도 기념이라며 저를 불러내더니 정말 고전적으로 장미꽃다발과 반지를 가지고 와서 제게 청혼을 했어요. 유미야, 우리 결혼하자. 너랑 나 둘이 열심히 벌면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겠어? 네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작가가 된다면 더 좋고 아무튼 그런 것보다 우리 같이 있으면 서로도 힘도 나는 것 같고 좋잖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나는 결혼은 좀 더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동식 씨라면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결혼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시거든요. 저 대학까지 보내시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제 결혼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은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아야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요즘 부모들 도움 안 받고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다 감당해. 왜 주신다는 걸 받지 말자는 거야. 유미 너 정직하고 성실한 거 좋은데 사람이 좀 야가야 잘 사는 거야. 우리 버는 거 뻔한데 무슨 자존심이야. 자존심 같은 거 아니야. 부모님 우리 키우시느라 지금까지 고생하신 걸로 됐지. 우리 둘이 살기 위한 예식에 부모님 돈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경제생활 하잖아.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형편 되는 만큼 그거에 만족해서 하면 되잖아.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자. 부모님들 부담 주지 말자고. 저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걸 알고 있었기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남친은 할 수 없이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혹시 알아? 내 다음 작품이 대박나서 돈 많이 벌게 될지.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우리 두 사람 힘으로 하나씩 해내자. 에휴, 그렇게만 된다면 왜 안 좋겠냐? 그거 생각보다 더 어렵다며. 괜히 헛꿈꾸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되는 일만 얘기해. 일단 결혼 얘기는 유미 네 말대로 진행하기로 하자. 저는 생각보다 냉정한 남친의 말에 속으로 헉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었기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어요. 진짜 속마음은 제가 잘 될 수도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 같아 살짝 상처받긴 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두 사람이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에 맞춰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집을 사기당한 거였어요. 엄마, 집을 왜?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그래도 유미나 결혼하고 나서 비상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돈을 어떻게 구할까 궁리했거든. 살다가 무슨 일 생길지 안다고 네 돈 탈탈 털어 결혼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엄마가 다만 몇백이라도 주고 싶었어. 근데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이 우리 집 담보로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길래 덥석 사인했는데 그게 사기였대. 아,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유미야, 어떡하니? 우리 집 어떡해? 저는 눈앞이 아찔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엄마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단체로 고소를 하려고 움직였지만 이미 그 사기꾼은 야반도주로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 어디론가 가버려서 당장 돈을 되찾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리에 누워버렸고 저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잠시 손을 놓아야 했어요. 미리 써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연재는 한 달 정도 문제 없었지만 새 작품은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었죠. 엄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위궤양에 섬유근육통이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병까지 얻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아지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큰 주의가 필요해요. 옆에서 잘 보살피시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오셔야 돼요. 위궤양이야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섬유근육통 약은 항우울제가 대부분이었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 건지도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아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면서 제 걱정만 하셨어요. 우리 유미 결혼 준비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집만 돼서 어떡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해. 엄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나 연재할 거 아직 많아서 좀 더 이따 일 시작해도 돼. 엄마는 얼른 나을 생각만 해. 저야 결혼하면 살 집이 있고 지금도 원룸에 사니 괜찮았지만 엄마는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사시는 엄마 친구분이 당분간 와 있으라고 해서 제 좁은 원룸에 있던 엄마는 거처를 옮기셨어요. 유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여태 살아보니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말하는 게 염치 없지만 정말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너 할 일해. 알았지? 엄마는 친구 집에 가면서도 제 걱정만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 일을 아는 건 제가 연재하는 곳의 PD님과 남친밖에 없었고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건 남친이더라고요. 아니 그때에는 저를 걱정해준다고 믿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아무튼 제가 엄마 옆에 있느라고 남친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며 엄마는 어떠신지, 저는 일은 할 수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꼬박꼬박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주말 저녁에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아마 엄마 일이 터지고 보름도 더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나 때문에 웨딩 플래너 만나기로 한 약속도 취소해서 같이 집 보러 다녀야 되는데 내가 경황이 없네.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에이, 이게 보통 일이야? 이 정도 큰일 아니어도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기 마련인데 사기를 당해서 집이 없어졌잖아. 난 충분히 이해해. 고마워 동식씨. 이렇게 내 입장 알아주니 너무 든든하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네가 결혼식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닐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엄마도 편찮으신데 옆에 있어야 되잖아. 또 일도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해. 솔직히 엄마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데 너는 결혼한다고 부산 떨며 다니는 것도 좀 아니잖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마음도 좀 안정되시면 그때 다시 날짜 잡아도 될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라고 사돈댁 힘드신데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어? 정말? 결혼을 미루자고?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혹시 마음이 편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양가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은 어머니 몸 추스르는 거에만 신경 써. 너도 그게 좋잖아. 듣고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일단 결혼을 다음 해 정도로 미루고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엄마의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 같으면 남친과 결혼을 하더라도 남친이 우리 집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도 언제까지 친구분 댁에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엄마 친구가 혼자 지내신다고 해도 남의 집인데 마음이 편하실 리 없으시겠죠. 그리고 저 역시 이제는 원고 비축량이 떨어져서 작업을 다시 해야만 했어요. 물론 결혼을 미루기로 해서 당분간은 쓸 돈이 있었지만 엄마 병원비에 재상혈비를 생각하니 그것도 얼마 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는 먼저 지금 연재 중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쓰는 데에 집중하기로 하고 일에만 몰두했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자 만날 때마다 자꾸 캐물으셨고 저는 결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미룬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엄마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겨우 정신 차리실 만한데 제가 결혼 연기했다고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서요. 섬유 근육통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 결혼 연기 소식에 무척 속상해하셨어요. 아니 뭘 식을 연기하기까지 해. 그것도 1년이나. 엄마는 아무리 몸 안 좋아도 너 결혼하는 날만큼은 어떻게든 일어나서 갈 수 있다고. 네 남친도 만날 수 있고 상견례도 나갈 수 있는데 아니 결혼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기 쉬운 일이라니? 이렇게 결정했을 때 진행해서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쩌자고 그랬어. 아휴 이게 다 내 죄다. 엄마가 네 앞길을 막았나 봐. 정말 나 때문에 못 산다. 아니야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엄마 얼른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나오는 게 좋잖아. 그리고 나도 엄마가 마음 편하게 나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결혼 하고 싶다고. 사실 비상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덜컥 결혼부터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결혼하면 더 좋지 싶어. 네 남자친구도 그러자고 한 거야? 그렇게 하자고 했어? 물론이지. 동식 씨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찬성하잖아. 저는 남친이 먼저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더 속상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남친이 우리 집 상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저는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따금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 건지, 우리 엄마처럼 착하신 분이 왜 사기를 당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팔자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별별 심파스러운 생각들이 떠올라 우울해지고 가라앉기도 했지만 감정에 파묻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친과 만나는 것도 최대한 미루고 일단 연재 분량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작 기획을 다듬고 시놉시스도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앞에 15화 분량을 미리 써놓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작품의 시놉시스까지 써서 그 두 작품을 제가 연재하는 곳에 PD님한테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남친과는 주로 문자로 대화를 했고 2번 정도 만나서 저녁만 먹고 헤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엄마와 작품, 이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친과 있는 시간이 아주 즐겁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남친도 제 근황만 물어보고는 밥을 다 먹으면 어서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던 연재가 마무리됐을 때였어요. 제 담당 PD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작가님, 연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작가님 좀 쉬셔야 되는 건 아는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이번 연재 끝난 작품이 중국하고 동남아에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확실하고 동남아는 지금 얘기가 오가는 중인데 꽤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신 새 작품 2개 있잖아요. 그중 하나는 3개월 정도 후부터 연재 시작했으면 해요. 대신 저희만 독점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으면 하거든요. 물론 그에 맞는 계약금과 배분을 정할 거고요. 일단 한번 회사에 나오시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저는 제 작품이 해외에서 연재된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게다가 새 작품도 계약을 하자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회사로 갔어요. 작가님, 저희 동남아 계약 됐어요. 이게 중국 쪽 계약서이고 여기 왼쪽이 동남아 거예요. 먼저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걸리시는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인해주세요. 그렇게 동남아 진출 계약서까지 확정한 다음에 PD님은 새로운 계약서를 내미셨어요. 이거는 새 작품에 대한 계약서예요. 저희가 독점할 거고요. 다른 데에 서비스 되지 않는 만큼 저희 쪽에서 기존보다 계약금 더 높게 책정했어요. 물론 배분도 전보다 작가님이 더 받으실 거고요. 이 작품도 빠르게 해외에 접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온만 주신 새 작품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되시는 대로 앞에 15회차 정도 보여주세요. 내용이 재미있어서 위에서 빨리 진행하기 원하세요. 마치 한번 출발한 기차가 레일 위를 점점 빠르게 달리듯 제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제 결혼 자금에 손대지 않고도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도 다 충당이 되겠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곳 원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주셔서 증권가에 다니는 동생한테 들었다며 주식 정보를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10년은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식을 좀 사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상한가를 치더니 더는 오를 데가 없구나 싶을 정도로 완전 대박이 난 거였어요. 저는 그 주식을 판 이익과 중국과 동남아 계약까지 하면 엄마한테 작은 빌라는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식을 팔았고 제 통장에는 전에 본 적 없는 큰 돈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공부방 원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어요. 솔직히 그저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샀던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아우, 뭐가. 이게 다 김 선생이 착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 돈으로 뭐 할지 생각은 해봤어? 또 투자해야지. 아, 실은 저희 엄마 집을 사드리려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간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 세상에, 어디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대.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다. 그것 때문에 병까지 얻으시고. 있잖아 김 선생, 나 아는 언니가 부동산 하거든. 내가 그 언니한테 좋은 방 나온 거 있는지 물어봐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꼭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야. 김 선생도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있을 거고. 이런 효녀가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잘 되겠어.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 덕을 너무 많이 보네요. 아우, 나도 김 선생 덕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집안일까지 이것저것 덕본 거 많다고.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장님이 집안 청소나 자녀들 때문에 힘드시면 시간을 내서 더 봐드리고 청소도 대신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도 놀랍고 감사하기만 했어요. 얼마 안 돼서 원장님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며 만나자고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소개한 집은 2개였는데 하나는 입지가 좋은 빌라였고 다른 하나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였어요. 이 빌라는 지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여기가 또다시 재개발될 수도 있어서 그때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팁을 주시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그 빌라를 계약하고 돌아와 엄마에게 계약서를 보여드렸죠. 아니, 이게 무슨 계약서야? 내 이름이네? 어머, 이거 집이잖아. 유미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계약했어? 엄마, 나 내 작품 중국이랑 동남아에 팔았어. 그리고 다음 작품도 전보다 돈 더 많이 받고 계약했고 그 다음 작품도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니까 나 이제 진짜 잘 나가려나 봐. 그니까 엄마 이제 이사 준비해. 어머 세상에 유미야,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받아? 이거 계약을 해도 네 이름으로 했어야지.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받아? 아우 엄마가 일부러 사기당한 거 아니잖아. 사기친 놈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무슨 죄야? 그런 걸로 죄책감 갖지 마. 그리고 엄마 그동안 나 키워주느라 많이 애썼잖아. 아빠 없이 좀 고생했어? 엄마 이 집 받아 마땅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우 유미가 효녀다. 어쩜 저렇게 똑부러지고 이쁜 딸을 낳았어? 부럽다 얘. 잔말 말고 얼른 이사갈 준비나 하고. 라며 엄마 친구분은 장난기 섞인 말투로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무 고맙다 유미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엄마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새 집에 들어갈 가구랑 가전제품을 고르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제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고 기쁜 나머지 남자친구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남친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다음날 저녁 만나기로 했고 만나자마자 남친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표정 많이 밝아졌네. 어머니 많이 나아지셨어? 그게 이번에 연재 끝난 작품 중국하고 동남아랑 계약했어. 그리고 다음 작품들도 계약했고 뭐 그런 거에 좀 행운이 더해져서 목돈이 생겼거든. 그래서 엄마 빌라 사드렸어. 이제 우리 엄마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제 말에 남친은 표정이 싹 변했어요. 저는 남친도 잘 됐다며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야, 뭐? 집을 사드려? 엄마한테? 그거 명의는 누구로 했는데? 명의야 당연히 우리 엄마 이름으로 했지. 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펄펄 뛰는 남친의 표독한 목소리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에는 들어본 적 없이 찬바람이 쌩쌩 도는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내가 우리 엄마 집 사드리는 걸 너한테 얘기해야 돼? 이건 그냥 우리 집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한 거야. 그거 대출금은 결혼하면 네가 번 거 내가 번 거 공동재산 되는 건데 그 대출금을 우리 재산으로 갚겠다는 거잖아 너. 근데 그게 나한테 말할 일이 아니라고? 와 진짜 기가 막혀서. 저는 열을 내며 심하게 흥분한 남친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야 됐어. 나 너한테 코 끼워서 짐 떠맡을 생각 없으니까 너 혼자 그 대출금 갚든 똥을 싸든 너 알아서 해. 나 사실 오늘 너 보자고 한 거 헤어지자고 하려던 거였어. 뭐 끝까지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서 큰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야. 와 진짜 하마터면 코 끼워서 인생 조질 뻔했네. 웹소설 작가라고 하길래 뭐 늙어서 일 안 해도 저작권 있으면 돈 좀 들어오는 게 있겠다 싶었는데 이건 뭐 콩가루 집안에 대책도 없고 네가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 계약했다고 그런 행운이 또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건데 그 돈을 홀랑 네 멋대로 써버려? 이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뭐? 헤어지자고? 그럼 파혼하자는 거야? 야, 뭐 거창하게 파혼식이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기로 했어. 예식장을 예약했어. 부모님 상견례를 했어. 그냥 깨지는 거지. 너 정말 진심이야? 그러고 싶어? 처음에는 네가 내가 좋아하는 웹소설 작가라길래 환상도 있었고 네 외모도 반반해서 남들 보여주기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이건 알면 알수록 허울만 좋고 실속이 없어. 게다가 멍청한 엄마 뒤치다꺼리 한다고 지 인생 꼬라박고.
내가 그런 집에 미쳤다고 호구 접히냐고.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멍청하다고 했어? 말 다 했냐고. 그래, 말 다 했어. 대체 어떤 정신머리면 그런 사기를 당해서 집을 말아먹냐고.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돈 좀 들어왔다고 그걸로 집을 계약해? 이름은 엄마 이름으로 하고? 너 평생 그렇게 엄마 뒤나 쫓아다니며 인생 쪽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우리 둘 살 집을 계약하고 어머니는 어디 시골 공기 좋은 데로 모셔도 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내가 엄마 집 사준 게 싫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오늘 헤어지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유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그렇게까지 말해? 내가 결혼 왜 미루자고 했겠냐? 네 입에서 그럼 우리 헤어지자 이 말 들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넌 진짜 눈치 밥 말아먹었더라. 내가 그 정도로도 안 만나고 문자도 점점 줄고 하면 마음 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처음에는 니네 집 상황 돌아가는 거 봐가며 정말 내년에 결혼할까도 생각했어. 그래서 일일이 문자도 하고 전화해서 너랑 어머니 어떤 짓이 확인도 했고. 그런데 영 답이 안 보이더라고.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해야지.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안 그래? 너는 계속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방에 처박혀서 일만 하니 내 앞날이 뻔하다 싶더라. 이거 잘못하면 내가 폭탄 또 안겠더라고. 그래서 헤어지려고 한 건데 내 결심에 쐐기를 박아줘서 정말 고맙네. 지금 네가 한 말들 다 진심이지? 헤어지는 것도? 그럼 내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냐?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해, 밥 축내는 거. 그래서 너한테 정 떨어졌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 왜 집을 사주냐고. 돈 좀 생겼다고 그렇게 철없이 홀라당 쓰는 널 뭘 믿고 결혼해? 그래도 너한테 고마운 건 네 덕분에 웹소설 작가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거다. 그건 참 고맙다. 정말 뭐 대단히 돈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글 쓴다고 궁상이나 떨고 어디 마음 놓고 나가서 놀 시간도 없고 생활감 없는 그런 사람하고 왜 살겠냐? 끝이야, 끝. 너 누구 만나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아. 니네 멍청한 엄마랑 부둥부둥하고 살라고. 괜히 다른 남자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내 얘기는 여기까지다. 그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며 일어나는 남친에게 저는 보여줄 게 있다고 잠깐 앉으라고 했어요. 남친은 전에 없이 눈동자를 희번뜩거리며 여전히 씩씩댔어요. 저는 화를 내서 참으며 제 핸드폰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시켜줬어요. 이게 내가 중국에서 받은 계약금이고 이게 동남아, 그리고 이게 내 다음 작품 계약금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컸는지 남친은 움찔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통장 잔액. 제 잔액을 보자 남친은 놀라서 제 핸드폰을 뺏어가려더군요. 저는 남친이 가로채기 전 잽싸게 팔을 걷었어요. 야, 그거 공이 몇 개야?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본 거 아닐 거야. 네가 궁상 맞고 생활감 없다고 한 내 통장 잔액. 내가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받은 계약금 합친 거 지금 네 1년 연봉보다 높을걸? 너 뭔 짓 했냐? 계약금은 그렇다 치고 남은 돈은 뭐야? 그건 내가 주식해서 번 돈. 나랑 친한 분이 투자 정보를 주셔서 예전에 묻어둔 게 있었거든. 그게 지금 대박 쳐서 엄마 집 사느라고 팔고 이만큼 남은 거야. 그럼 너 그 집은 대출로 산 게 아니야? 그래, 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네. 그게 내가 방에만 처박혀서 글만 쓴 나한테 하늘이 내려준 상이라고 생각해. 헤어지는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여는 주고 싶었어.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번에는 남친이 얼른 제 손을 잡더군요. 야, 잠깐만 좀 앉아봐. 이제 할 말 다 했어. 서로 볼 일 없는데 뭘 앉으래. 야, 이걸 먼저 보여줬어야지. 네가 집 얘기 먼저 하니까 내가 순간 너무 흥분해서 그랬잖아. 흥분도 했겠지만 그게 네 진짜 본 모습이던데. 네가 감추고 있던 마음까지 다 보여줬잖아.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냐?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연락 한 번을 안 해. 그러니 내가 네 사정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 이제 다 알았으면 됐지? 나 간다. 저기 유미야, 내가 아까 성급했어. 우리 결혼해. 하자. 저는 진짜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투명하고 뻔한지 진짜 웃음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크게 오래 웃으니까 남친은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얼굴까지 벌개졌고요. 야, 왜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웃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다. 좀 전까지는 생활감이 없네, 궁상 많네. 그러면 끝이라더니 통장 보고 다시 결혼하자고? 와, 내가 진짜 이런 인물을 현실에서 보다니. 다음에 쓸 소설에 너 같은 인간 꼭 넣어야겠다. 유미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그동안 사귄 시간하며 서로에게 투자한 시끄러 이 새끼야. 라며 저는 남친의 뺨을 철썩 때려버렸어요. 뭐? 감히 우리 엄마한테 멍청해? 곧 돌아가실 양반? 쓰레기 같은 새끼. 너야말로 그 더러운 인격 다른 사람한테 묻히지 말고 혼자 찌그러져서 살아. 너랑 보냈던 시간? 그게 어떻게 투자니? 너는 매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본데 난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순간 진짜 너랑 만났던 그 시간들하며 내가 너한테 미리 내 소설 회차들 보여준 것까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과거에 나한테 돌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나는 처음에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했는데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꾸미신 일인가 봐.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는데 남친은 얼른 저를 쫓아왔어요. 유미야,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나 여전히 네 소설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해. 그러니까 나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제 앞에서 싹싹 빌며 고개를 숙이는 남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꺼져, 이 자식아. 넌 우리 엄마를 모욕한 순간 끝났어. 제가 자리를 뜨고도 남친은 한동안 망연히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친이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아주 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난리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엄마가 이사한 후에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남친이 저한테 못되게 말한 것만 간략하게 전달했죠. 아니, 이 썩을 놈이 감히 남의 귀한 딸한테 뭐라고? 방구석에 처박혀? 궁상? 잘했다, 유미야. 그딴 놈 너랑 살 자격 없어. 결혼해서도 네 속만 썩일 게 눈앞에 훤히 보인다.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엄마가 씩씩대며 화를 내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연락도 하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이사까지 하면서 남친과는 영영 이별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제 작업실까지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 만나지 않고 신나게 제 일 하면서 엄마와 즐겁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